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설 연휴 전, 국내 증시가 거의 2주가량 매일매일 위아래 짧은 박스권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힘든 하루하루를 보였다고 하면, 오늘은 그러한 응축됐던 이 투심을 불러오면서 증시에 굉장히 또 훈풍이 좀 많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양호했던 시장 흐름 속에서 추세적으로 잘 상승을 해줬고, 나름 매물을 많이 흡수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설 연휴 마지막 날, 그리고 전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시장은 상승이냐 아니면 폭등이냐를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증시의 고점에서 기관이 매도한 적이 없고, 현재 이 시장 전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환율 추세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설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증시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또 미국은 2000주에 육박하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 강국인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이제 연휴가 마무리된 거죠. 그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자에 거의 1000억이 한 10초 만에 꽂혔습니다. 굉장히 강한 수급이 삼성전자에 쏠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주축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IT 섹터가 하나의 지수 견인하는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의 배터리 이슈는 어찌 보면 SK 이노베이션의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래 구간을 노리고 있다가 좀 놓쳤는데,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많이 노린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했던 시장 속에서 굉장히 좋은 마감을 해준 걸로 생각이 되네요. 내일의 시장이 더 기대되는 오늘의 증시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양 시장 다 직전 고점을 트라이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주식은 잘 들고 일단은 가보자 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누르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죠. 시황 진행하도록 하죠. 연휴 기간 동안 일제히 그 해외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오늘도 아시아 주요 증시가 휴장이죠. 그리고 미 증시도 이제 선물만 작동을 하고 휴장인 가운데, 국내 증시로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7일 날부터 해외 증시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출발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일본 증시는 더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3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아시아 섹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직전 고점을 전부 다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종목 잘 들고 있으면서 신규 종목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차량용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 미 행정명령을 앞둔 가운데, 주말 사이 더 많은 이슈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강한 반등세에 IT 섹터가 아주 강한 주도주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IT 장비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인 가운데, 원익 IPS라든지 선 시스템의 상한가, 테스의 12, 3%대, 그리고 대부분의 IT 반도체 기업의 3에서 4%대 강한 반등이 좀 나주었고요.
쿠팡 나스닥 상장 이슈로 네, 관련주들이 뭐 줄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이런 것도 투심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네, 참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러시아 이 스코치아누 이 백신에 대한 이 기대감이 글로벌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어, 코러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트론과 뭐 관련 회사 EID, 이화전기가 줄상한가에 가고 이수앱 지수가 2연상까지 강하게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은 이쪽 종목들을 공략하고 싶은데 사실 매매를 많이 못했어요. 네, 매매를 많이 못한 게 좀 아쉬웠고 신규 상장주도 강한 모습을 보였죠. 일단은 제가 언급한 게 PB파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와이더 플래닛, 네, 세 종목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을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와이더 플래닛으로 수익을 냈고요. 그 외 종목군들은 사실 반등이 약하죠. 왜? 이러한 섹터도 테마군을 이룬다라는 거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또 주도주의 한 축을 차지했습니다. 일단 SFA 반도체가 장중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고 제가 지속 강조를 하고 있는 시그네틱스 또한 장중 21%까지 올라갔는데 시간의 상한가 잘 마감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애플의 2023년 폴더폰 출시 예정 소식으로 선익 시스템이 장중에는 그 이후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장 막판에는 그런 이슈를 동반해서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고 머니큐브가 최근에 폴더폰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폰 관련해서도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PI 첨단 소재를 좀 장 초반에 관심을 좀 가졌던 종목이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하고 싶었고 장 초반부터 좀 관심을 갖고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예상 체결은 마이너스 20%가 좀 찍히면서 여기에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네, 여기서 저는 갈 줄은 몰랐어요. 적어도 이 구간을 깨고 이 중심봉 정도까지는 밀릴 줄 알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네, 이거를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이노베이션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고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저는 지켜볼 예정이고요. 여전히 이 종목은 여기를 강하게 이탈을 하지 않을 걸로 떨어지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 오늘 수급주로 신고가를 좀 쳤는데요. 두산 퓨어셀 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다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기관 수급주, 외인 수급주로서 네, 충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급 매매 방법으로 오늘 좀 아랫꼬리에서 기다리면서 좀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내일 재차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고 조정받고 다시 가고 있어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 이후에 재돌파라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간상으로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잘 대응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본의 7.1 지진이 나면서 이 수산 쪽으로는 사실 사조 시푸드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봤었고요. 근데 수산주는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 오르비테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을 하고, 뭐 우리 기술 장중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추세가 좋은 종목 안에서만 좀 움직였고요. 일단은 이쪽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9.0 지진이 발생을 해서 쓰나미까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9.0 지진이 터지고 쓰나미가 터진다면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움직일 건데, 후쿠시마 인근에 키옥시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죠. 키옥시아라는 그 SK 하이닉스와 합작한 회사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반도체 안 그래도 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더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섹터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보유한 투자자라면 지속적으로 홀딩 및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연적인 재해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약간 긴장하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반사 이익이 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여기에 사실 주말에 알았던 재료인데, 이번 주 수요일 페이스북 숍스 전략 세미나 개최가 좀 있는데, 페이스북 숍스 아시아 대표 파트너는 카페24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추세가 좋아요. 종목의 추세가 좋고, 눌렸다가 반등, 눌렸다 반등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지키면서 견조한 모습을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보면은 이 21선 아래에서 강한 반등이 많이 나오죠. 아래에서 21선을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반등, 돌파 이후에 눌렸다 반등. 그래서 내일장 종가 정도로는 한번 봐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43,000원을 돌파하면 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짓눌렸던 부분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페24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죠. 자, 종목 보기 전에 이번 주부터 2월달 라이브 방송 신규 회원을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85,000원은 돌파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85,000원에서 87,000원 언저리까지 단기 박스권을 만들 건데, 이런 구간에서 아마 저항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하고 눌렸을 때 다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어차피 9만원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시가총액이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위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3만 5천원 정도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일 연휴 전에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시가의 갭이 떴을 때 매도를 못했습니다. 매도를 못하고 오히려 이런 눌리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했는데 흐름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관망을 다시 좀 해봅니다. 전일 그리고 최근 며칠 수급이 좋게 올라왔었는데 장중에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매도를 좀 했고, 아마 저는 이 21선 근처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자리는 일반적인 갭입니다. 일반적인 갭을 외우고 올라가고 외우고 올라가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갭을 이용한 매매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효성중공업은 잘 기다렸다가 이 아래서 매수하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소 관련해서 일정은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잘 기다렸다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고요. 포스코 ICT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돌파 이후에 이평선 첫 자리가 분명 나옵니다. 이러한 5일 이평선의 첫 자리 이후 강한 반등 11선을 붕괴시키는 자리가 분명 나올 건데, 이런 자리, 즉 2만원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무방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한국가스공사 3월달에 코아이젠이 오픈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 장대양봉이 강하게 두 번 들었을 때 잘 매도하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지속 상승 구간이죠.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속 상승이 진행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갭이 나왔죠. 얘가 눌리는 구간에서 5일선 매매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량주에서 단기 매매는 5일선에서 하고요. 자, 다우기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위에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29,000원 정도 잡고 가면 될 것 같고, 약수익권 안에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키움증권 따지고 보면 키움증권이 이 바닥에서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다우기술은 너무나 저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20% 올랐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고작 20% 올랐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 80%, 85% 상승, 매출 뭐 이 정도, 별도 기준에서도 보면은 최소 25%, 30%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지 어떤 게 저평가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거 뚫고 날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불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 이후에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스윙으로 가져가기 딱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그네틱스는 너무 좀 속상해요. 동방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하고 시그네틱스를 좀 끌고 왔는데, 동방과 참 비교를 많이 했던 차트입니다. 저희 회원님들도 시그네틱스를 끌고 왔고요. 라이브 방송 2주 동안 시그네틱스만 밀었던 것 같네요. 저희도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정확히 말하면 1680원에 까지 70%를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보자 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시간의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올라갈 것 같고, 제가 보는 뭐 적정 주가 범위는 일단은 2,000원 선까지의 상승을 바라봤기 때문에 2,000원 선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00원에서 단계에 많이 올라왔고 2단 파동 중이라 이때부터는 이슈가 나와야 되겠죠. 뭐 삼성전자의 오스틴
증설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게 나와서 돌파를 해준다면 더 높게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라면 네,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혹은 매수가를 담보로 버티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SFA 반도체가 시장의 완전히 주도주였습니다. 거래대금 9,500억, 그리고 IA 이렇게, 그리고 해성 DS 같이 올라갔죠. 전부 다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방, 점상, KTCT, KTH, KCTC 상한가. 저희는 아이오 아호 오아임 INT라는 종목을 오전장에부터 공략을 했어요. 오전장에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회원님들하고 빠르게 매매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웠는데, 이 앞구간은 개인적 매매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돌파 매매죠. 돌파 매매로 들어갔고, 이때부터는 이제 회원님들과 같이 할 것 같아요. 이때부터 매매해서 거의 이제 수익은 많이 냈죠. 여기서 들어간 거는 15% 먹었고, 이 자리에서는 3.5%, 여기에서는 6%.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은 많이 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이 IMM 인베스트먼트에서 네, 사실상 쿠팡에 직접 투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직접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내일장 뭐 좀 눌렸을 때 이런 구간이죠. 캡을 들고 눌리면 이런 돌파 구간이 있어요. 이런 돌파 구간이 아주 의미 있는 매수 자리가 되겠죠. 이런 구간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봐볼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뭐 지금 당장 뭐 감히 뭐 동방을 사라, 뭐 주도주를 사라, 뭐 알로이스도 좋고 그러는데 위에 상단이 막혀가지고 뭐 어찌 매매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상단이 막히지 않는 종목 가운데서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단이 막혀 있으면 종목을 매매하기가 오히려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매매했던 종목군 중에 신규 상승주가 있는데,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금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단은 이 갭 구간에서 오전에 PB파마라든지 와이더 플래닛이 상당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종목 안에서 얘만 좀 못 가는 모습이 좀 있어서 오전에 조금 물량을 모아서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구간부터 물량 좀 모아갖고 여기서 사서 일부 팔고, 판 거 조금 더 사서 여기까지 매도를 했는데 적당한 수익에 그냥 매도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여전히 신규 상장주를 볼 거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볼 거예요. 철저하게. 네, 이런 구간들 아니면 PB 파마도 떨어지면 철저하게 의미 있는 구간에서 볼 거고, 와이더 플래닛도 철저하게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봐야 되겠죠. 철저하게. 그거는 지켜서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들이 많이 섞였네. 송원산업, 화학 종목 중에 하나가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강한 수급을 동반해서 좀 올라왔죠. 그러다가 지금 좀 큰 폭에 밀렸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 상한가의 중심봉 정도 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 자리 혹은 이런 자리들
보면서 네, 눌림목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긴 연휴 이후에 네,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꽃샘추위 같은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